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백사장을 가득 메우던 예년의 파라솔 행렬은 당분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개장 첫날 표정을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평일인데도 많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발길이 뜸했던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도 쓰고 있고 요즘에 여름이고 하니까 조금 괜찮아졌다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빨리 그냥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제 마음 편하게 와서 놀고 싶네요. 해수욕장 풍경은 예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백사장 가득 빼곡했던 파라솔 행렬 대신 수상 안전 요원을 위한 망루 2대만 설치됐고 튜브대여서도 아직은 운영하지 않은 채 방역 수칙을 알리는 안내판만 자리 잡았습니다. 해수욕장 곳곳엔 이렇게 명함등을 넣을 수 있는 빨간 상자가 설치돼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곧바로 방문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이나 침 뱉기와 코 풀기, 그리고 샤워 시설 이용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비서객 안전을 위해 안전개장이라고 하고 6월은 파라솔을 설치하지 않고 작년 수준의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을 하게 되면 파라솔과 튜브를 빌릴 수 있지만 파라솔은 2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고하고 단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주요 해수욕장 약 60곳에 대해서는 개장 전에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죠. 그런데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데다가 오늘부터는 부산의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부산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고3 학생인 144번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PC방을 거의 매일 다녔지만 PC방 이용자들의 출입 기록이 정확치 않아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갖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보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서 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연락되지 않는 전화번호들이 있어서 접촉자 170여 명에 대한 검사는 일단 음성으로 나왔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은 해수욕장도 걱정입니다. 대책이라곤 피서객들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는 게 전부인데다 야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와 송정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그래서 과연 밤에도 이 수칙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내려온 중간에 하는 수칙은 있지만 야간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클럽과 감성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재개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의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음압시를 추가로 확충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간 의료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교육청은 고교 3학년 학생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성고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코로나19 자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검사 대상은 3학년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이미 지난 31일 검사를 받은 밀접 접촉 인원을 제외한 170명입니다. 또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부산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장 700여 명이 참여하는 원격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나 일반 위생용품으로 흔히 이 물티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물티슈에서 판매용보다 무려 15배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의 위생용품으로 흔히 사용되는 물티슈. 성인 한 명당 월 55차례 이상 사용할 정도로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용 물티슈에서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판매용 물티슈와 홍보용 무료 물티슈 각각 5종씩 분석한 결과 판매용은 한 장당 20에서 75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반면 홍보용에서는 최대 300개 이상 검출됐습니다. 판매용 물티슈는 천연 섬유나 재생 섬유를 적셔 만들지만 홍보용 물티슈는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폴리에스테르, 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기준치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연구자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그게 이제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배출이 안 되고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뭐 혈관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있을 때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 그 독성 물질에 이제 들여보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물티슈마다 재질이 다르지만 모두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특히 홍보용 물티슈는 일회용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회용품으로 지정되면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등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성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서 일회용품 자제 품목에 검사 대상 물티슈 10종 중 원단 재질을 표기한 제품은 단 2종뿐으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른바 수소 도시를 꿈꾸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부산은 선박 항만 관련 수소 에너지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2인용 낚싯배입니다. 하지만 이 배를 움직이는 원료는 물, 배 이름도 워터보트입니다. 선박 내 공간에 넣은 물이 분해돼 수소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돼 배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부산대 교수팀이 3년 전 개발에 성공한 수소 선박으로 지금은 일반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1차적인 목표는요. 이 배가 물 밖으로 물 위에 띄어졌을 때 특별히 문제없이 잘 다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작은 배로는 이미 성공을 했고요. 수소는 화학 반응에서 아무것도 내뱉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소스인 거죠. 수소차, 수소버스에 이은 수소 선박까지 청정 에너지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소 산업 선도 도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울산과 창원, 강원도, 충남 등이 잇따라 수소 도시, 수소 경제 비전을 내놓으며 수천억 원씩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부산형 수소 경제 마스터 플랜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 합동 어떤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그 협의체나 이런 거를 추가로 발족을 시켜서 수소경제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특히 선박과 항만의 수소 경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특화된 지정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항만 수소도시가 없기 때문에 부산은 항만 수소도시로서의 타켓을 잡고 가는 게 좋고요. 2050년까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5분의 1을 수소가 차지하고 관련 일자리도 3천만 개가량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형 수소 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훈주입니다.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으로 시청을 점거 농성 중인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 지역 본부는 오늘 오전 시청 청원경찰들과 30여 분간 대치하며 변성환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구군 공무원 노조는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등 많은 업무를 일선 구군에 내려보내 부산시가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산시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시와 일선 구군 공무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 1단독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주의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장수 원수인 낙동강 하류에 일사 다이옥산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무단 배출로 의심되는 공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양산시와 낙동강유역 환경청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내보내는 양산 산막산단 27개 공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공장 폐수에서 다이옥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이옥산 배출원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술에 취해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10분쯤 동래구의 길가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배우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촬영하던 다른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